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태국 비전 트립 5일차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5일차는 방콕 시내를 조금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도 태국이 이번에는 네 번째였지만 거의 대부분 처음 가는 곳들이 많아서 뭐라고 할까요? 태국을 처음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생각입니다. 5일차 아침에는 이렇게 바울의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제일 처음에 갔던 것이 푸르토코 타친이라고 해서 여기 써 있죠. 푸르토 고 타친. 그래가지고 이런 휴게소 같은 곳이었어요. 여기에 뭐 KFC도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 휴게소처럼 아주 뭐 잘 해놓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런 곳이었죠. 네, 이렇게 해서 도착을 해서 아침부터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동네도 분명히 아침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저도 아침 식사를 했고요. 호텔에서 먹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드시는 거랑은 좀 달랐을 텐데 아마 선교사님 집에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거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페 같은 곳이죠.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리가 돼 있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소금빵이죠. 소금빵도 주문해서 커피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 드셨습니다. 앞장이죠. 특히 원래 이렇게 빵칼이 조금 뭔가 날카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좀 뭉툭해가지고 잘 안 잘린 것 같은. 만약에 저희끼리 가면 배 안 갈걸요? 장모님하고 집사님들 계시고요. 이쪽에도 소금빵하고 걔네들이 오래 태워줄 것 같죠? 절대 안 태워줘. 자기 힘들어 죽겠는데 오래 태우고 있어. 뭐 제가 영상을 찍다 말다 해가지고 좀 끊기는 것들이 있는데 민영 집사님이 되게 늦으시네요. 보면 그죠? 안숙자 권사님이 걸렸지만 1등이 먹는 게 어딨어요? 1등이 먹어야 된다고 하셔서 이용숙 집사님, 아니 집사님 우기셨어야죠. 좋습니다. 또 마지막 한 조각 먹는 게 여전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걸. 죄송합니다, 집사님. 그 장면을 찍어버렸네요. 자, 그래서 이걸 다 드시고 이제 일어나서 수상시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수상시장은 요 자리에 있었어요. 남넌사두억. 약간 이제 태국 발음으로 해야겠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죠. 1시간 정도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담넌사두억 수산시장 해가지고 요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그 안에 배를 타고 움직이면서 시장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장모님이 좀 흥정을 하셨어요. 가격이 좀 나갔는데 우리가 뭐 여행사에서 온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여행사에서 오면 아이들 이렇게 수수료를 좀 그쪽에서 지급하잖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가격들 다 깎고 해가지고 거의 절반 가격에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가격 흥정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앉아서 가시는 거예요. 네, 조그맣게 파라솔도 있고요. 앉아서 이동을 하는 건데 뭐 한 6명, 7명까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물색을 보시면 약간 녹색이라서 더러워 보일 수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럽지 않아요. 굉장히 투명하고, 저게 이제 수질 관리를 조금만 더 하면 더 좋아질 텐데 뭐 그것도 한국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3분 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배에 이제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이 집사님 보내셨어. 그렇게 있고,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좀 기념품들을 여기서 사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사시더라고요. 저희는 아이스크림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파라쇼크 끼워주고 외국인들 저렇게 저 엔진을 보면 저게 자동차 엔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정확하진 않는데 원래 보트용 엔진은 조그만 거죠. 근데 자동차용 엔진을 저렇게 제조에다가 쓰면 부품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하기가 편합니다. 일반 배 엔진은 되게 비싸고요. 수리하는 것도 비싸고 해가지고 여기선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태국은 옛날에 갔을 때도 항상 저런 걸 썼었습니다. 영상에 아마 제가 거의 처음 등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감독님께서 뒤에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제 배를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기념품 같은 것들을 팔고요. 이게 배가 확실히 뭘 타도 불안불안해요. 어떤 배든지 약간 불안불안하죠. 그리고 저런 이다란 배는 우리가 흔히 타던 것들이 아니라서 조금 더 불안불안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두리안이랑 망고, 또 녹색 망고는 매우 쉽니다. 굉장히 쉬워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저는 25년 전 필리핀에서 저거 먹고 그건 다시 안 먹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스카프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저게 이제 가격 대비 품질이 어느 정도일지 몰라가지고 사실 색상도 그렇고 사기가 쉽지 않죠. 근데 여기 코코넛 아이스크림 있죠? 요거를 이제 장로님이 사주셨어요. 맛있습니다. 코코넛이니까 기본은 있기 때문에 장로님이 요거는 꼭 드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시작할 때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시죠? 장로님께서 태국어로 흥정을 좀 하시는 거예요. 아마 3개 해달라. 저희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보면은 그러겠네요. 아, 저 가이드 일을 잘하네. 막 이러면. 네, 장로님이 그 경험도 많고 하셔가지고 근데 밥 색깔을 보면서 민트 향의 밥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색소를 넣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달달합니다. 이게 더운 나라라서 그런지 달달한 걸 더 달달하게 먹어요. 먼저 받으세요. 받으세요. 견과류도 넣고 저렇게 녹색 밥도 넣고 밥이에요. 밥 쌀로 색소는 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주십니다. 꼬치랑 같이 해서 망고스틴 맛있습니다. 네. 요 이제 코코넛 요 그릇에다가 먹는 거라서 달달하기도 하고요. 저는 처음엔 요런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가면 볼수록 요런 것 요렇게 배 안에서 배 위에서 판매하는 것들을 구입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왼쪽 저 위에 보시면 상점 같은 게 쭉 늘어서 있습니다. 네. 네, 계속 이제 물건 사주세요. 하는 거겠죠. 조금만 넘겨볼까요? One more, stop okay. Actually, you 그럼 want one more? Head okay? You want? 모자들도 모자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데서 하나씩 사가지고 쓰고 다니시고 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품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여행 중에만 쓰시고 하셔도 괜찮지 않나. 또 다른 관광객들은 저렇게 음식을 드시는 것 같고 저게 이제 아마 저희 같은 데는 사람이 이렇게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데거든요. 그래서 구명조끼를 안 입었고 그러게요. 그 뒤에 모터가 달린 엔진이 달려있는 데는 숙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강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료도 Coconut cheese, coco. 기념품들 사실 저런 기념품들은 하나 정도는 사볼만 해요. 그러니까 깊이가 어느 우상을 정도 설명할 때 깊이요. 좋기도 물 합니다. 다 종교적인 것과 관련이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각자 1m는 유니폼 가방들 1m는 넘겠죠.
근데 저거 그러니까 쓰는 거 이미테이션이죠. 보면 가짜들. 조금 넘겨볼까요? 보시면 이런 것들이 1m 있잖아요. 조금 가방이나 이런 누가 것들. 이런 거는 사실 이거 가져가셔서 네. 쓸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슴 정도 오네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으니까 잘 안 나요. 그림도 그림은 근데 좋더라고요. 네, 실력자 많아요. 네. 제가 실력자. 그림을 좋아했으면 네. 정말 잘 하나 사고 그리시는 싶다 것 같아요. 하는 것도 몇 개가 보였습니다. 그림 볼 줄을 몰라서 그 모자들 뭐 이런 소소한 기념품 아, 이게 사람이 많아야지. 막 그렇게 가면서. 자석을 좀 살까 했는데 그래도 있겠지 했지만 공항에서도 좀 찾아야 하더라고요. 손조심하라. 손 하죠. 그래서 고마워서 여기서 하나 살까 하다가 네 별로 쓸 일은 없고 저도 뭐 현금을 저는 거의 안 가져갔기 때문에 네, 안 샀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가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가방 구매하고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예쁜 쓰레기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서 볼 땐 되게 좋아 보이는데 막상 한국에 오면 이걸 내가 왜 샀지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행의 경험치가 올라가면 사실 이런 걸 잘 안 사게 되죠. 언니, 이제 또 이렇게 이게 하나 얼마면 사요? 이거? 스노우볼이라고 네, 스노우볼 파는 데 있어요? 사요. 예, 괜찮아요. 질러. 예. 근데 500바트 이거 얼마면 사요? 저는 우리 보고 아이스크림 먹으라면서 다들 얼마예요? 사요? 거 아니에요? 니 타올라이 타워? 타볼까요? 장로님이 저 배를 탔어야 되지 않나 아니죠.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런 식품들 여기 이게 일본 사람들이 좀 여기는 많이 뭐가 있어요. 없는데? 고양이 니 타올라이. 그 배 운전하시는 분이 행전마다 이렇게 세워요. 한 번씩 보고 Anh biết anh nhảy 할 수 사고 싶으면 사라. áo này á, 이런 anh 것처럼. này sáng 스노우볼이라고 해서 유니선 집사야. anh ấy chật lại 50 사고 싶은다고คุณให้เท่าไหร่ 장모님이 คะ 한번 가격을 물어보고 이게 우리 소리가คุณให้เท่าไหร่ 네,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되게 유치해 보이죠. 근데 뭐 저쪽 분들에게는 좋은 기념품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리타가 탄 배도 999이에요. 은하철도 999. 야, 저기 얼마 달래니? 이선아, 얼마 달래? 야, 깎았어. 깎아야죠. 뭐든지 저쪽에서는 부르는 값의 50%는 기본 깎고 들어가시면 여기는 됩니다. 500 달래? 그래도 많이 남아요. 내가 깎아줄 수 있대. 아시죠? 이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넘겨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순서가 있잖아요. 배가. 그래서 먼저 보내는 거예요. 저희가 기다리고 손으로 옆에 배는 구명조끼 입은 배는 그래서 이렇게 엔진 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엔진이 달려있는 배들을 보는데 딱 한 번 전기로 하는 엔진, 전기로 하는 그 전기 모터가 달려있는 배를 딱 한 번 봤어요. 그래서 저게 매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전기 모터로 서서히 바뀌겠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안 산다는 사람이 더 많이 사잖아요. 안 산다는 사람이 더 많이 산다라는 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경험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목적이 딱 있죠. 나는 저걸 사야 돼. 그럼 그것만 사면 되거든. 근데 안 산다는 분들은 나는 안 살 거야 했다가 가서 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충동 구매하시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엔진이죠. 엔진도 각양각색인데 되게 매연이 좀 심해요. 소리도 크고. 그래서 제가 태국을 갈 때마다 태국 옷을 하나, 셔츠 같은 거 있죠. 하나 사 입고 여기 싶었는데 반지 파는데. 그죠? 뭐 가격대도 잘 모르겠고 뭐 옷을 고르려면 좀 시간이 네팔, 아니 걸리죠. 네팔이에요. 방콕 경제를 위해서. 화면 속에서 제가 말했듯이 방콕 경제를 위해서 좀 사주셔야 됩니다.
700짜리였는데 400까지 줍니다. 저번 350에 내가 돈 현재 주고 350 산 거예요. 네, 저기 보시면 무에타이 요거 보이세요? 이거 무에타이 펀치 이거를 주영이가 사갖고 오라 그랬다고. 그래서 김민영 시장님이 결국에 이따가 구입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 예쁜 게 많았어요. 여기 좀 예쁜 게 많이 있는데 근데 막상 쓸 수 있는 건 없고요. 좀 코끼리 바지 같은 거는 사실 아이들이 좀 사갖고 오라 그랬는데 마땅히 살만한 데는 없었습니다. 그런 이렇게 내가 물건을 사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게 조금 저는 물건을 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다 같이 물건을 사는 때 하는 거 아니면 굳이 뭐 불교의 국가답게 저상도 많이 엔진 달려있고 안 부딪히게 서로서로 조심해서 잘 가면 뭐 부딪히더라도 서로서로 이해하겠죠. 저런 그릇 같은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런 그림 같은 거. 그리고 향신료 같은 거 같은요. 하나도 있고. 국가기념관 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수상시장을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조그만 줄 알았어요. 근데 제법 크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제 옆에 있으시면 이게 그게 있어요. 항상 그렇게 찍히는 거죠, 사진을.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 이제 부목사 때는 영상, 사진 이런 걸 제가 다 했으니까 뭐 지금은 물론하지만 항상 제 앞에서 이렇게 어슬렁거리시는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사진이 빨리빨리 찍히기도 하고 영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장식품들. 장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게 일반 장식도 있겠지만 종교적인 의미인 장식도 있어서 아마 구입을 하시게 되면 조금은 알아보고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무 의미 없어도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일자로 오해할 수도 있고 힌두교인으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 우리가 장식을 하는데 그런 거를 오해받으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 그릇은 정말 예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야, 하나 살까? 라는 충동이 한번 일어났던 때가 요때였습니다. 코끼리 그림. 발 마사지. 근데 이제 비싸죠. 아무래도 품질이 이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런 그릇들은 이거는 좀 괜찮은데. 이런 것도 괜찮아. 그릇 같은 거는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담기 때문에 낙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사실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만든 제품들이 어떨지를 모르니까 그런 건 사셔도 장식으로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뱀을 가지고 사진 찍어주는 것처럼 동물하고 사진 찍어주는 저런 장식들 있습니다. 예쁜 것도 많이 있어요.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조금 넘겨볼까요? 그래서 쭉 가는 거예요. 지금 문을 많이 닫았는데 휴일에는 다 연다고 합니다. 굉장히 뭐가 많고 뒤에 그림 뭐 자세한 내용은 브이로그 영상 얘기죠. 거기에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편집 없이 전부 있으니까 멋있게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잠깐 내립니다. 잠깐 내립니다. 대마 냄새를 몰라가지고 제가. 대마 냄새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대마 냄새를 제가 모르겠어요. 있다고는 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잠깐 내리면
이런 장식품들이 있고요. 기념품 샵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품질이 좋아 보이는 것도 없었고 가격도 잘 모르겠고 잠깐 눌러보고 다시 저희가 이렇게 배를 타고 아까 있었던 곳으로 이동을 저도 배를 타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물을 잘 보시면 맑아요. 수초도 많이 있고 그래도 걔네들은 부담을 주는 거야. 그냥 할 걸요. 여기 하나요. 굉장히 길죠. 여기 이제 거의 1시간인가? 그 정도 배를 타면서 이렇게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좀 넓은 곳이 나오죠. 이게 이제 아까 지도상에서 봤던 그런 길이던 그런 성경들이 있고 넓은 공간을 지나서 다시 그러니까 이제 마을이 이런 그 구역이 물길을 살려놓고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된 것 같다라는 요거는 조그매 보이잖아요. 요게 전기 모터인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나머지는 엔진으로 달려있어서 굉장히 큰데 저 녀석만 조그맸습니다. 전기 모터구나 생각을 이렇게 커야 돼요. 굉장히 크죠. 자동차 엔진을 갖다 이렇게 보시면 자동차 엔진처럼 생겼죠. 코너 이 팀이 제일 우리 안권사님이 계셔서 그런지 제일 활발하게 막 뭔가를 이렇게 하시고 계시기도 하시고 꼭 기다리는 기회가 먼저 갈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아이스크림 드셨죠? 뿅 가셔야 저희가 따라갑니다. 외국인들은 아마 다 저런 엔진 있는 데를 타는 거 보니까 또 다른 곳이 있나 봐요. 데를 타는 아마 단체 관광식으로 이렇게 왔겠죠. 구매하는 게 남는 사두어 수산시장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많이 넘어갑니다. 이런 곳을 지나면 계속 이런 거예요. 지루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물 관리를, 이 물길이죠. 물길 관리를 처음에 초창기 할 때 뭐 이런 의도로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잘했어요. 그래서 넓은 데가 나오죠. 근데 의외로 물 비린내라고 하죠. 물 냄새 이런 것도 별로 안 났고 물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래서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전에 태국에 왔을 때에는 장로님 마을이랑 똥물 있는 데가 있어요. 물이 너무 좀 지저분한 그래서 교통수단처럼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옆에 물이 튀니까 물 튀면 이렇게 비닐 같은 거 올려서 튀지 말게 하게끔 하는 그런 교통수단을 타봤었거든요. 저는 그런 걸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이 좀 더럽지 않을까 했는데 이쪽은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또 의외로 물고기는 또 잘 못 봤어요. 네. 모팅 마켓 해가지고 크게 수산시장 모팅 마켓이니까 배 타고 다니는 시장 플로팅이라고 플로팅 마켓 플로팅은 떠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로팅 마켓이니까 상점들이 떠있는 그러니까 배 위에 시장 그래서 수상시장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내가 원래 있던 데 들어가는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갔던 데예요. 이렇게 내리는 거 내리는데 한참 걸려요. 앞에 선배님들 내리시고 내리신 다음에 우리가 내릴 줄 알았는데 또 옆에 배가 새치기를 했어요. 옆에 배 먼저 내려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리게 됩니다. 내렸죠. 내려서 공을 보시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저희가 비전 트립이었지만 주일 예배도 다 끝났고 조금은 긴장을 풀고 여유로운 상태로 가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주영이가 빤스를 사오라고 했다고
해서 무에타이 선수들이 입는 반바지가 있습니다. 저는 김민영 집사님이 빤스를 사오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왜 빤스를 여기서 사요? 무에타이 선수들이 입는 저런 거 있죠. 저게 좀 필요했나 봐요. 주영이가 저번에 미안하다 주영아. 그래서 저거는 됩니다. 당연히 신났어요. 갑작스러운 손님들의 방문에.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굉장히 큰 식당이었는데요. 그렇게 공간이 되어 있는 곳은 에어컨이 나와서 밖에서 드시는 것보다 가격이 조금 더 나갔다고 해요. 새우도 보이고 물고기도 보이고 이 집사님 여기 안 나온 거는 4살부터 안 나온 중이에요. 호자나 취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시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또 받고요. 그다음에 저녁에는 배를 타러 이동을 하셨어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굉장히 큰 곳입니다. 아이콘 시암이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점심 먹었던데 또 까지 받았던.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큰 건물 있죠. 높은 건물이 있고 또 이 주변이 전부 다 관광지예요. 특히 이쪽이 큰 어떤 사원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닌데 이쪽 어딘가에 사원이 하나가 있어요. 짜오프라야강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식사를 하는 크루즈가 여기 아이콘 시암이라고 하는 거대한 쇼핑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역시도 제가 맨 뒤에 서게 되죠. 이거를 앞에 계신 분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보면서 나고하지 않도록 딴 길로 가지 않도록. 근데 이제 사람을 언제 잃어버리냐 하면 대화하다가 없어져요. 앞에를 보고 이동할 때는 앞에를 보고 계속 가야 되는데 옆 사람이랑 한눈을 잠깐 팔거나 아니면 대화를 할 때 시선이 분산되잖아요. 그때 앞 사람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맨 뒤에서 같이 통로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이동을 하게 되면 넘길게요 하면은 계속 가죠. 한참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아직 배가 안 그래서 왔어요. 밖으로 아직 안 왔어요, 배가. 이동을 하게 되면 앞에 보이는 데가 선착장인데요. 여러 가지 종류의 배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끔 만들어 놓게요. 그래서 이게 아이콘 시암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 어떤 건물이죠. 까르띠에, 루이비통, 구찌 같은 샤넬 같은 명품 완전처럼 대형으로 호텔과 숙박시설, 아파트도 있겠죠. 쇼핑몰이 어우러져 있는 아주 태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중에 한 곳이 바로 아이콘 시암. 근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명에 비치는 게 비입니다. 먼지가 아니라 비가 내리면서 사람들이 좀 우산을 쓰게 되고, 저희도 우산을 가져오신 분들이 별로 없어서 찜막에 비를 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음료수만 풀어고 음료수만. 이게 저도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비가 오면 그냥 맞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워낙 좀 뭐라고 할까요?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면 신경을 안 쓰는 거고, 이렇게 카메라 장비들을 제가 항상 들고 다니다 보니까 주장스럽기도 해서 우산 같은 걸 잘 안 챙기기도 하고 잘 안 쓰기도 합니다. 카메라 같은 걸 좀 보호하려고 하면 옷에다가 감추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를 가세요. 프랜세스 가세요. 프라야가 아마
그래서 차오프라야니까 아마 그 강이죠. 차오프라야 강의 여왕. 오, 내 이름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맞춰서 들어가는 조금 요청서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빠지는 줄로 가서 가스통도 저렇게 보이고 또 위에 이렇게 요리사분들 보이시죠?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음식이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줄을 서면 음식이 없습니다. 물론 뭐 못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뭐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밑에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올라가면 이게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안에는 시원하다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올라가면 그래도 풍경을 멋지게 볼 수 있죠. 그 웰컴 드링크랑 물이랑 해서 선배님들이 이제 뭐 일정 다 마무리되는 마지막 날이라서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하는 장면이 배가 굉장히 익숙해서 장로님 우리 저번에 제가 마지막에 왔을 때 탔던 배가 아닌가요? 했더니 그 배가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 배를 좋아하셔서 이 배를 예약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명예 집사님이랑 집사님 또 장로님 진짜 교육을 하러 왔을 때 똑같이 이 배를 탔습니다. 문제의 그 영상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배 안에서 저렇게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불러요. 보세요. 누가 손을 들고 있고 지금 누가 신나게 눈을 감고 부르고 있는지. 야, 좀 이 집사님, 우리 이영수 집사님, 뭐 유혜선 집사님, 뭐 김민열 집사님 아주 신나했어요. 저는 장희자 권사님만 아주 그냥 감격스럽게 노래를 불렀다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장희자 권사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 하고 한국 사람인 걸 알고 저한테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 여자분을 쳐다보고 있지 않았어요. 카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연습하고 많이 했겠어요. 이 저작권 때문에 사실 노래를 담으면 안 되지만 장로님이 또 앞에 와서 노래 불렀다고 웃어주시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건 모르니까 별로 이렇게 큰 호응이 없어서 잠깐 이렇게 부르고 그런 겁니다. 네, 이렇게 아이콘 시암에서 차오프라야 강을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요 강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건데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건데 제가 왜 그 영상을 안 찍었냐면 굳이 그렇게 볼 만한 게 없었다. 그냥 태국 이렇게 구경하는 건데 볼 만한 게 없었다라는 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깜깜했잖아요. 밤이 없고. 그래서 이런 어떤 좀 자세한 어떤 것들이 잘 안 보였어요. 이 밑에 내려가다 보면 굉장히 어떤 사원 같은 데도 있고 뭐 왕궁도 보이고 뭐 이렇게 해서 바퀴 이렇게 돌고 다시 이쪽에 와서 보았던 것이 이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5일 차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태국을 좀 구경하시고 또 태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예배교회도 있지만 물론 이 태국의 문화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기도하기가 더 수월해지겠죠. 네, 우리 성도님들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또 새로운 장소로 태국의 새로운 장소로 해서 한 번씩 들어보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 됐다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차 영상은 굉장히 짧은데요. 그냥 6일차까지 갈까요? 네, 그렇게 하죠. 이게 왜냐하면 6일차는 영상이 굉장히 조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6일차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게 호텔입니다. 제가 묵었던
우리 선교사님께서 특별히 또 이 구원교회 담임 목사 사역자들 온다고 해서 특별히 또 잡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일본보다는 훨씬 큽니다. 가격은 저렴한데 이게 한 5만 원, 4만 5천 원, 5만 원 정도 하는 호텔이었는데요. 가격은 좀 저렴하지만 공간을 보시면 제가 일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크죠. 공간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이렇게 침대가 있고 짐 올려놓는 장소, TV도 크고 이렇게 책상도 있고 해서 근데 밖에 풍경은 뭐 볼 게 없었어요. 앞에 이제 바로 호텔과 맞은편 호텔이 메이플 호텔이죠.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딱히 뭔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찍을 게 없었고 이게 이제 호텔 내부입니다.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가시게 되면 우리 저기 장로님하고 장로님 아마 또 가시겠죠. 당연히 태국을 가게 되면 호텔로 모셔드릴게요. 일본을 갈 때는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양호 목사님이랑 그 고베 그 기도원에 갔을 때 저랑 양호 목사님은 기도원에서 잤고 우리 성도님들은 호텔에서 주무셨잖아요. 예, 차라리 그게 편합니다.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그래서 그때 호텔에서 주무셨을 때 아마 좀 호텔이 그렇게 썩 나쁜 호텔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은 좀 낡았는데 앞에 비와호 호수도 아주 풍경이 괜찮았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기도원에서 다 주무시게 하고 거기 이제 목욕탕, 온천 가 가지고 목욕도 좀 하고 하려다가 시간상 그게 안 돼 가지고 못 했는데요. 어쨌든 뭐 네 이렇게 관광 상품으로 다니는 것보다 기왕에 가는 거 또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이렇게 교제도 하면서 복된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에 태국을 또 가게 되면 성도님들은 꼭 호텔에서 묵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날에는요. 이게 짐을 이렇게 싣고 이 짐들이 가방들이 다 크죠. 가방이 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성도님들이 물품을 굉장히 많이 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가방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갈 때는 또 저는 잘 몰랐는데 저당 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당뇨 환자들을 위한 안남미가 저당 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남미 중에서도 그러니까 동남아 쌀 중에서도 그 당이 낮은 굉장히 좋은 쌀들이 있나 봐요. 그거를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윤희선 집사가 쌀을 샀다 그래서 쌀을 샀어요? 그래서 그 볶음밥 해 드시게요 그랬더니 이게 저당 쌀이라고 알려주셔서 그런 게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품종을 개발하고 있고 동남아는 날이 더워서 달게 먹는 사람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저당쌀이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자리를 잡은 하나의 식문화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래도 필요하신 것들을 이렇게 또 받아들이면 좋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저거 있어. 이렇게 거기다가 넣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공항에 와서 짐을 조금 분산한 거예요. 무게를 재는 것도 돈이 좀 들어가는데요. 무게를 재고 또 오버된 그래서 가벼운 우리 성도님들하고 짐을 저렇게 쌀 한 포대가 빨간색이 쌀입니다. 쌀인데요. 저기 한 포대가 5kg 정도래요. 5kg면 아마 굉장히 비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태국은 아마 5kg에 아마 1kg에 아마 한 2,000원, 2,500원 정도 하지 않는가 제가 기억은 그렇게 하는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1,200원, 뭐 1,500원 비싼 게 그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필리핀이 훨씬 싸더라고요. 사갖고 와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잠깐. 그래서 이렇게 위에 보시면 포장해주는 데가 있고요. 무게 재는 데가 있습니다. 10바트면 무게를 잴 수 있고 포장하는 거는 250바트 정도 하죠. 우리 꿀 같은 거를 장로님이 박스채로 들고 올 때 저기서 포장을 하세요. 포장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짐을 분산해서 가방을 잘 포장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태국 프리부반 국제공항입니다. 출국장이죠. 3층에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면
네,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바로 그냥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오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네. 많이 해본 자세 아닙니까? 이 자세는 그죠? 가방도 도난당하지 않게 하나 딱 올리시고 다리를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숙면을 좀 취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떴어요. 뜨는 거는 제가 좀 멍한 상태여가지고 찍지를 못했고 뜨고 나서 아차 싶어가지고 빨리 찍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어디가 어딘지 보이세요? 잘 모르시겠죠? 정면에 보이는 게 여기가 네, 골프장입니다. 네, 골프장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여기가 에벡대학이라고 보시면 에벡대학이 이쪽인가? 여기죠. 여기가 에벡대고요. 여기가 네, 에벡교회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밤에 보면 우리 도착하는 날 봤을 때 뭐가 이렇게 불빛이 밝게 빛났죠. 그게 요겁니다. 여기 흰색 것만. 아까 제가 전에 아마 에벡대학의 그 천주교회가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아니네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돕니다.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땅바닥을 찍고 있는 거죠. 하늘도 보이고 날씨가 좋았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주 뭐 이렇게 보는 게 경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찍으려고 이제 태국에 들어올 때에는 오른쪽 창가에 앉았고요. 이번에는 일부러 왼쪽 창가로 자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걸 좀 찍으려고 자리를 제가 맨 앞에 앉았거든요. 추가 금액을 내고 제 돈으로 낸 겁니다. 왜냐하면 좀 답답함도 있고 여러 가지 피곤함도 있어서 앞에 앉았는데 또 저 혼자 앞에 앉아가지고 성도님들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요게 공항입니다. 공항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공항에서 조금 떨어진 곳 이렇게 보면 또 한 바퀴 돌거든요. 요때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어디쯤이냐 하면 조금 더 가야 됩니다. 더 가야 되는 거 여기가 아마 에벡교회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아마 그런 걸로 여기인가? 요쪽입니다. 거리가 꽤 이쪽 공항하고는 여기 맞네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에벡교회입니다. 그쪽이 에벡교회고 이렇게 해서 여기 긴 탑 있죠. 요게 이제 에벡대학입니다. 비행기가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또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또 돌죠. 기울어지죠. 이게 이제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영상은 이제 바로 인천공항 도착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태국 구경 한번 해보세요. 네, 태국이 이렇습니다. 아직도 농업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평화로울 수 있는 그런 나라. 이렇게 일정을 마치고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인천공항 이제 착륙하는 거죠. 이제 아침에 출발했기 때문에 오후 늦게 도착을 합니다. 이게 오히려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아니면 밤새 이제 비행기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그게 좀 은근히 힘들고 번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이렇게 와서 오히려 집에 가는 시간은 좀 늦어졌어도 피곤은 훨씬 덜 했습니다. 비행기가 조금 흔들렸어요. 바람이 좀 불었던 모양입니다. 날씨가 썩 맑은 편은 아니어서 구름도 좀 있고 바람도 좀 불어서 흔들리는데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모여서 뭐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원래는 흩어지는데 이게
팀원들이 차를 타고 가는 게 다 달라 가지고요. 또 먼저 가신 분도 있고 또 저는 성도님들하고 저녁을 아예 먹고 하고 이러면서 6 일차까지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렇게 6 일차까지 일정이 다 마무리됐어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요렇게 해서 요번에 한 6일 정도 이렇게 우리 바울의 집에서 비전 트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전의 색상이죠. 이번에 새로 색칠을 해서 더 깔끔하고 보기 좋아진 것 같은데요. 요번에 요렇게 해서 함께 했습니다. 어쨌든 함께 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이 하나가 더 있어요. 월요일 날 밤에 이 신성 교사님이 학생들의 편지를 보내주셨고 또 기도 제목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그거 같이 제가 추려서 또 소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비전 트리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선교 훈련이나 어떤 신앙의 훈련들을 조금 더 가미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저는 늘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에이 뭐 그거 목사님 필요합니까?" 그러면 뭐 성도님들 의견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그리고 또 제가 가지 않아도 성도님들끼리도 이렇게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도님들 개별적으로도 여행을 가시겠지만 기관별로도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또 이렇게 다녀오시면 서로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또 더욱더 친밀감이 있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 되고 화합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에 그렇게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영상으로 우리 예배교회의 청년들의 예배교회 성도들의 편지와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누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